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6% 가까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정말 알쏭달쏭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간의 조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까요? 아무래도 매크로 상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에는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다시 13,1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1.35%나 상승한 나스닥이에요. 13,236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두 가지 사건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겠죠. 최근에 4.8% 이상까지 오르면서 상당한 우려감을 드러냈었는데 이게 4.73%까지 오늘 비교적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 역시 오늘 크게 빠졌어요. 84불대까지 내려오면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을 도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가가 빠지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정책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변화에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고 전날이 되겠죠. 전날에 발표된 노동부 공개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있었죠. 8월달 민간 기업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961만 건으로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었어요. 자, 아직까지도 미국 고용 상황이 뜨겁구나.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4.8%대 이상으로 치솟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장도 크게 폭락을 했었죠. 자, 하지만 오늘 장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9월 ADP 민간 고용 수치가 전월 대비 8만 9천 건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2021년 9월 이후 그러니까 2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온탕과 냉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인 건수는 많았지만 실제 고용 건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ADP 민간 고용 수치가 크게 낮게 나오면서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빠졌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ADP는 민간 업체입니다. 민간 고용과 관련된 정보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예요. 워낙 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역시 내일 발표되는 고용부의 9월 보고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간 금요일 저녁 9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오락가락하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마침점을 찍어줄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유가가 크게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간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나스닥 위주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 크게 반등을 하면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크게 반등한 하루를 보여줬으며 특히 테슬라는 5.91%나 상승을 했어요. 역시나 그 주가의 변동폭이 큰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셀 지수는 0.11%밖에 상승 안 했는데 나스닥이 1.35% 상승을 했으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렇게 13,100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고점과 올해 8월 저점을 이은 이런 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두 기간을 이은 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13,100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 차트예요. 일단 두 차례 지지하는 이런 쌍바닥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번 고용보고서마저 시장에 친화적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겠죠.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13,700과 12,500 사이에서 계속해서 시소 게임을 할 것 같다. 13,100선을 사이에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 고용 지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또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그 원인 상황이 미국의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크게 반등했지만 어제는 크게 하락했던 미국 증시인데 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때문이었죠. 최근 한 3, 4개월 동안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발표되었던 8월달 졸트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측직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아직도 뜨겁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날 세계 증시가 폭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발표되었던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최근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되었던 9월달 ADP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는 8만 9천 건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발표되었던 6월달 수치가 49만 7천 건이었는데 거의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온 8만 9천 건까지 내려왔어요. 예측치도 15만 3천 건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8만 9천 건밖에 전월 대비 비농업 부문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비여도 훨씬 더 낮아진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내일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가 되겠어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죠. 연준이 미국 PCE 지수, 이 근원 PCE 지수와 더불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월 기준으로는 실업률은 3.8%, 그리고 전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18만 7천 건이었는데요. 현재 월가가 예상하는 이번 달 비농업 고용 수치는 16만 3천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전 대비 좀 낮아진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예측치도 하회하는 숫자가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가 한 자릿수 8만 9천 건까지 내려오면서 자, 그래도 이 노동부가 발표할 고용 보고서가 예측치보다도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케 하는 ADP의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수치가 나오면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구인 건수는 살짝 높아졌지만 실제로 고용 수치가 낮아지면서 자, 금리 동결 가능성은 좀 올랐어요. 어제는 69.1%였는데 11월 1일에 그러니까 다음 FOMC 때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74.4%로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월도 좀 증가를 했어요. 12월달 그리고 내년 1월달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50%였는데 60%까지 또 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죠. 자, 그러니까 내일 미 고용 보고서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수치 역시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5.93% 오르 261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의 이러한 큰 상승은 역시 매크로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오늘 크게 상승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내년에 만약 금리가 인하에 돌입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정말 크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역사적인 저항석 이 하늘색 선이 지금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이나 2022년의 주가를 보더라도 이 하늘색 선의 저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지금 이 하늘색 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이 하늘색 선에 가까워진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약 한 267, 8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270불을 넘겼다가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으로서는 230불 초반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6% 가까이 크게 상승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최근에 모델 Y 신규 라인업을 새로 론칭을 했어요. 페이스 리프트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리얼 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를 좀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스탠다드 레인지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이 되면서 4680 배터리를 쓰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현재 사이버트럭 양산에 초집중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이버트럭에도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산해왔던 기가 텍사스사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단종을 하고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신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리얼 힐 드라이브를 론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3,750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약 43,990불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싸진 만큼 더 수요가 많아질 수 있겠는데요. 이 모델 역시 미 연방정부 IRA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00불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되면은 현재 36,500불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면 36,500불이 되는데 4천만 원대 모델 Y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60마일 레인지를 갖고 있으면 약 한 400km 정도의 운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6.6초면은 충분히 괜찮은 제로백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모델 출시를 통해서 기존의 메이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롱레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롱레인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 모델 Y 롱레인지가 현재 5만 불대 초반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델의 가격을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델을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기존 모델들의 가격을 인하시킬 필요가 없게 된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자 기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테슬라가 6% 정도 상승한 이유는 역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현재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슬라가 얼마나 마진율을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저가 모델 Y를 출시함에 따라서 기존의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 Y 롱레인지가 모델 Y 이 스탠다드 레인지보다 더욱더 메이저 모델, 더욱더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마진율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게이리 블랙은 3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3분기에 마진율이 약 한 18%로서 바텀, 그러니까 바닥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2분기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18.1%였는데 3분기 18% 정도를 찍으면서 바닥을 찍을 것이고 4분기에는 19.2%까지 마진율이 오르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4분기 가이드라인을 크게 제시하고 있는 게리 블랙이에요. 4분기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49만 3천 대 인도량인데요. 자, 게리 블랙은 사이버트럭 런칭과 함께 모델 3 리프레시의 대대적인 판매가 4분기부터 시작이 되면 이에 따른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를 통해서 테슬라는 50만 대를 초과하는 납품량을 4분기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주가 상승이 5.93%나 크게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가도 크게 빠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상당히 크게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도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사이버트럭이 스페이스X의 로켓 추진체를, 그러니까 엔진을 이렇게 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사이버트럭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이미 사이버트럭은 미국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이렇게 스페이스X에서도 실제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켓 엔진을 지금 옮기고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벌써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사이버트럭을 보니까 정말 론칭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이버트럭은 미국 곳곳에서 지금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멕시코까지 그 영향을 넘었습니다.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사이버트럭 이렇게 2대가 포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 한 대는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접시 모양의 하나에 안테나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스타링크의 안테나가 되겠어요.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테슬라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벌써 이 사이버트럭이 스페이스X와 함께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버트럭에 이렇게 그래피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운행인 것으로도 판단이 들고요. 향후에 실제 사이버트럭이 론칭이 되면 정말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당연히 트럭 본연의 가치인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좀 전에도 보셨듯이 그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종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인을 하면서 다양한 능력을 뽐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버트럭이 있으면 실제로 전기를 상당히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트럭 자체가 캠핑카가 되면서 미국 곳곳을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워낙 오지가 많기 때문에 역시 통신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까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미국 어디에서든지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장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이 스타링크 모빌리티는요, 플랫 하이 퍼포먼스 하드웨어와 함께 작동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스타링크의 위성과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테스트 중에 있는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로켓 추진체, 그러니까 엔진을 옮긴다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에 활용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사이버 트럭 출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어제 방송 때 모델 Y가 출시되기 전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주가가 크게 빠진 적도 있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재들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주가 움직임이 기대가 되니까 계속해서 슬기로운 투자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